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북한군이 우리 GP, 감시초소죠? GP를 향해서 총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총격을 가해오자마자 우리 국방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격 당시에 안개가 많이 끼어서 조준사격이 힘들었다. 도발을 계획했다면 기상조건이 좋았을 때를 골랐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로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총격 전후로 북한군 GP 옆에 있는 밭에서 북한군 병력이 동요하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이런 겁니다. 자, 북한군이 총격 GP에 4발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도 물론 대응 사격을 했죠. 그러면 국방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으면 대응 사격하는 거 당연하죠. 자, 그러면 북한군의 의도를 분석해야 됩니다. 왜 북한군이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을까? 그리고 그것도 김정은이 20일간의 잠적 끝에 나타난 이틀 뒤입니다. 5월 1일 날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5월 2일이고,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한테 알려진 다음날 도발을 해왔다. 물론 북한이 과거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우리한테 김정은이 등장했다는 걸 알린 다음날 이렇게 GP에 총격을 가한 것, 이것이 과연 도발이냐, 의도적이냐, 우발적이냐,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석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의도가 없었을 것이다, 도발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 그러면 북한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적입니다. 그런데 주적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많은 양의 탱크를 갖다 놓고 자, 우리 지금 훈련 중이다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거 다 믿을 겁니까? 정말 유사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야, 우리 군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에 대해서 관대해졌나 하는 의문을 품게 하는 장면이 어저께 벌어졌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제가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10월 27일에 보면 김정은이 묘양산 의류기구 공장을 방문한 이후에 한 2주일 정도 잠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나서 이후에 11월 달에 창린포라는 그 해안포 부대에 가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과 유사한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 잘 기억나시죠? 9.19 군사합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저는 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적대적 행위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적대적 행위라는 것은요, 자, 남한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을 때 그 모든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저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다라고 평가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해안포 도발을 해도, 무슨 도발을 해도 적대적 행위가 아니고, 그거 아마 그 연습이었을 거야, 또는 그거 훈련용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9.19 군사합의라는 거에 합의 자체의 의미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 창린포 해안포 부대의 사격에 대해서 이게 명백한 군사합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9.19 군사합의 위반이었죠. 자, 거기에 따지면 이번 총격, 이건 9.19 군사합의의 두 번째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반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관대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위반이 생긴 것이고, 자, 이번에도 지금 북한이 우리 GP를 향해서 총격을 가하니까, 이게 안개가 끼고 그렇으니까 아마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곧이어 세 번째 9.19 군사합의 위반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연이어서 9.19 군사합의보다 훨씬 큰 그런 합의를 깨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여전히 관대하나요? 우리의 동포니까 이렇게 관대할 것입니까? 우리의 주적, 우리가
1950년에 누구랑 싸웠습니까? 남침을 한 것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 젊은 세대들은 6.25, 1950년 6.25, 저만 해도 뭐 6.25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 6.25에 대해서 그냥 배운 것 외에 실질적으로 그 배우기도 했지만 저는 또 듣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태준 전 총리 같은 분한테, 박태준 전 총리는 6.25 때 대위였는데 미아리에서 북한군을 막았습니다. 물론 못 막았죠. 근데 그때의 전투 같은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 30대, 40대 여기까지는 아마 그런 얘기를 듣기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누구한테? 정말 내가 북한군하고 싸웠는데 얼마나 어려웠노라. 저도 박태준 전 총리한테 들을 때 보니까 탱크가 내려오는데 속수무책이었다. 뭐 있어야 싸우죠. 뭐가 소총 가지고 어떻게 탱크에 대항합니까? 그나마 옛날 만주군 시절에, 만주군 그때 뭐 하사관 뭐 이런 거로 복무했던 사람들이 1950년에는 우리 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싸움의 기술을 알더라. 그러니까 이 화염병 같은 거 만들어서 숨어 있다가 탱크에 가서 거기다 집어넣고 하는 그걸 했지. 자기는 대위였지만, 그 사람들을 지휘해야 하는 대위였지만 정말 속수무책이었다 하는 고백을 제가 몇 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그나마 듣고 또 배우고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거마저 없을 거다. 이렇게 본다면 군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한없이, 심지어는 우리 주적에게도 관대하다, 이런 점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이제, 오늘 5월 4일이니까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 그 주민들은 5월 11일부터인가 뭐 신청해서 뭐 13일부터인가 뭐 받게 되죠. 뭐 좋습니다. 재난지원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받게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에 이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문제가 되죠. 국방예산에서 1조 5천억 원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무원 인건비? 뭐 그거 돌릴 수 있죠. 공무원 인건비 뭐 좀 깎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 이건 좀 다릅니다. 전투기, 헬기 이런 무기 구입에 쓸 돈 1조 5천억 원이 깎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군은 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전투기나 헬기와 같은 국방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만약에 없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면 우리 군은 더욱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 필요 없는 예산을 가져가서 쓰려고 했던가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을 왜 1조 5천억 원이나 갖다 쓰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1조 5천억 원은 깎여도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1조 5천억 원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국방부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전투기라는 게 뭐냐면 스텔스 전투기 F-35A, 이 도입비 3천억 원, 해상 작전 헬기 2천억 원, 뭐 이런 것들이 깎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과연 몇 달 또는 몇 년 뒤에 들여와도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방부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자,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 같은 걸 감시해야 하는 정찰 위성 개발 비용, 그 다음에 공중전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주는 신호기 성능 개선비,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북한 미사일 기지 같은 걸 감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주는 신호기 성능 개발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국방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조 5천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은 깎아도 별 영향이 없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깎으시죠. 아예 별 영향이 없으니까. 이런 국방부가 왜 우리한테 필요할까 하는 것을 자문케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 김정은이 잠적했다 하니까 김정은의 여러 가지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우리 군의 정보작전 능력,
이게 과연 어디까지냐? 이게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은 김정은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휴민트가 무너진 지는 오래고, 이거는 물론 국가정보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런데 그에 관한 정보작전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특이 동향 없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평양을 떠나서 20일간 어디론가 사라진 것 자체가 특이 동향이지, 그럼 뭐가 특이 동향입니까? 근데도 계속해서 특이 동향 없다고만 되뇌이고 있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이냐, 내지는 제대로 된 정보작전 능력의 결과물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보세요. 이번에 그러면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는 아리랑 다목적 위성이나 금강 백두 정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리랑 다목적 위성? 이거 그다지 큰 김정은의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산다든가 성능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데에 국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들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데에 썼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관대하다? 이렇다면 이런 국방부가 우리한테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대신 보세요. 미국의 정찰위성, 영상위성 KH-12 이런 계열이나 이 KH-12의 해상도가 15cm급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한 10년 내지 20여 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는 5cm급, 5cm면 요만한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도 식별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왜 김정은이 걸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저도 유튜브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걸었다 어쩌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군의 정찰 위성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바로 미군의 정찰 위성으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찰 위성도 매일같이 북한을 감시하는 거 아닙니다. 기껏해야 하루에 한 서너 차례 정도 북한의 한 수백 킬로미터 상공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간혹, 근데 그거를 대략 북한이 압니다. 언제 미국 정찰 위성이 상공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감시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김정은의 동태를 파악하는데 우리 정찰 위성보다는 미국의 정찰 위성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정찰 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 개선할 돈을 깎아서 국민들 재난지원금으로 준다? 적어도 다른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것, 이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국방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가 제동을 걸어야 마땅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방부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이런 국방부가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나마 우리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준다? 이거는요, 국방 예산을 건드릴 일이 아니고, 사실은 SOC, 예비타당성 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각 시도에 돌아다녀가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조치 취한 SOC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경상남도에 고속철도 하나 안 깐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2, 3년 내에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됐죠. 그런 걸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전국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한 것, 그리고 전국에 잘 아시죠? 고추 말리는 공항들 많습니다. 가을에. 그리고 가을에 벼 말리는 공항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 무작정 거기다 끌어서 공항을 갖다 만들었더니 이제 공항 거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가을에 벼 말리고 고추 말리고 이런 공항들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해서 그걸 재난지원금으로 돌리고 나중에 우리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공항을 만들든 SOC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국방 예산을 깎는데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는 국방부는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한국군 지피를 향해서 총격을 가한 총격을 가한 북한군이 그 북한군의 의도에 대해서 미리
조사 결과 도발의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동의하는데, 그게 아니고 총을 쏘자마자 이거 도발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방부 수뇌부들, 이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강하게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